자, 이제 4강에 있는 3번에 보면 제목입니다. 일단 내려가서 선택지 봅시다. 여기에 콜론이 있지. 콜론이 있으면 화제는 콜론 앞에 있는 거예요. I, 창의성, 이게 화제. 핵심은 뒤쪽이야. 어른들이 창의성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된다. 교육의 본질. 자, 공장에서 만든 장난감. 이게 주어이가. 이게 화제. 이게 창의성에 도움이 될까? 좋을까? 이게 핵심은. 자, 똑같은 제품. 이 똑같은 제품은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게 화제. 그 다음, 발전된 나라. 이 말은 선진국이겠지? 이게 화제. 선진국은 더 좋은 물건을 팔기 위한 더 좋은 물건을 갖고 있다. 됐나? 여기서 일단 공통분모와 화제를 지금 선생님이 정리를 했는데, 여기 보면 물건에 대한 얘기와 창의성에 대한 얘기가 있지. 여기 보면. 맞나? 됐지? 그러면 분명히 무슨 창의성하고 관계가 된다. 여기서 이제 밑에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봐. 여기 보면 그가 인상을 갖는다. 미국 아이들이 덜 창의성이다. 누구보다? 케냐에 있는 아이들보다 창의력이 떨어진다라고 했잖아. 그럼 분명히 이건 창의력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야. 답이. 1번에 보면 창의성에 있어서 이야기,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 창의성에 대한 장난감 이야기. 자, 이제 올라갔을 때 한두 문장만 읽으면 답을 찾아야 돼. 여기 보면 나옵니다. 현대 미국의 사회가, 맞지? 이 사회가 다르다. 뭐하고 다르냐? 전통 사회하고는 달라. 목적어죠. 숫자나 또는 자원이나 또는 요구되어지는, 주장되어지는 기능. 무엇이? 장난감의. 맞지? 그럼 여기서 장난감을 이 사람이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으로 다시 내려와. 자, 그러면 다시 내려오면 창의성에 있어서 어른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일까? 교육에 대한 얘기일까? 아니면 공장에서 만든 장난감 이야기일까? 화제가 분명히 장난감이라 했잖아. 맞나? 그럼 분명히 첫 번째 문장에서 선생님이 뭐가 나온다? 화제가 나온다잖아. 그럼 이건 장난감이니까 당연히 답은 몇 번으로 가겠어? 3번으로 가는 게 맞겠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다 이제 뭐가 되지? 예를 든다. 보자. 미국인 장난감 제조업자는 아주 상당하게 홍보를 합니다. 소위 교육적 장난감이라고. 그래서 부추겨. 뭐라고? 창의적인 놀이다라고 부추기는 거야. 미국인 부모님은 배웠어. 뭐 한다고? 뭘 믿는다고 배우냐면 이렇게 제조가 된 가게에서 구입한 장난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어디에? 발전에. 맞나? 그러면 여기서 in contras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선생님 색깔을 바꿨지. 이까지는 장난감, 즉 공장에서 만든 장난감이 창의력에 도움이 되고 좋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이가? 맞나? 근데 in contrast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뭐 하겠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돼. 전통적 사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난감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는 거지. 또 어떤 장난감은 존재하는데 이게 만들어졌어. 자, 누구에서 만들어졌냐면 아이들 자신이 스스로 만들거나 또는 아이의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미국인 친구가 어린 시절을 보냈단 말이야. 어디에서? 시골에 있는 케냐, 루나라고 하는 것은 루럴이라는 단어는 이게 시골이라는 뜻이야. 케냐에서 보낸 친구가 나한테 말했다. 케냐 친구 중에 몇몇은 굉장히 창의성이 많다. 그들은 자, 짝대기 사용하고 줄을 사용해서 자신의 작은 자동차를 만들어. 그것도 바퀴도 있고 축도 있더라는 거야. 그가 10대가 되어서 미국으로 되돌아왔어. 그런데 지켜봤단 말이야. 미국의 아이들이 그들의 플라스틱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그것도 기성에 만들어져 있는 가게에서 구입한 반장난감으로. 그가 가진 인상은 당연히 어떤 인상이겠어? 미국 아이들이 결국 케냐에 있는 애보다 창의력이 뭐한다? 떨어진다 이 말이잖아. 됐지? 그러면 이 글은 우리가 기존에 만든 장난감,
공장에서 만든 이 장난감이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이건 긍정이지만 여기서는 부정인데 부정 이야기가 더 많지. 그리고 항상 처음 이야기보다는 마지막 이야기가 이 사람의 키워드가 여기 있는 거야. 알겠나? 그럼 오히려 좋단 말이야, 나쁘단 말이야? 안 좋다 이 말이겠지. 이 말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반어법이라 그러지. 과연 좋을까? 이 말은 사실은 좋지 뭐 않다 이런 얘기겠지. 자, 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면 또 마찬가지다. 자, 일로 한번 봐. 옳고 그른, 그지? 옳고 잘못된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것. 자, 그럼 여기서 잘랐을 때 도덕적 결정에 대한 이야기. 감정은 no less라고 하는 것은 as하고 똑같아. 감정은 이성만큼이나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 이 이야기는 감정에 관련된 이야기. 이성과 감정은 그들의 다른 기능이 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주된 인간 문명에 대한 추진자이다. 문화적인 편견은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장벽이 된다. 그럼 지금 여기 보면 감정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이성에 관련된 이야기 됐지? 이 두 이야기가 지금 많단 말이야. 이렇게 됐어? 그럼 답은 2, 3, 4 중에 있겠지. 마지막 읽어봐라. 마지막 읽어야 돼. 심지어 가장 이성적인 결정도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다. 중요한 감정에 대한 요소를 봐라. 이게 rational 하면 이성이고 emotional 하면 이게 감성이잖아. 이 둘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이 어떤 감성적인 자극을 받은 결정이 결국 오히려 이성적이다 이 말이잖아. 이 말이지. 이 말은 이성과 감성이 서로 어떻단 말이고 둘 다 그만큼 뭐하단 말이지. 중요하다 아이가. 봐봐라. 맞지? 이 마지막 내용 읽어보면 다시 한번 봐. 가장 이성적인 결정, 이성적 결정도 감성적인 구성 요소를 갖고 있잖아. 그럼 둘 다 중요하겠지. 안 그래? 그럼 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네. 마지막을 읽고 대충 답이 몇 번쯤이 되겠네 라고 생각해 놓고 위에서 읽었을 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 자, 가봐. 우리 대부분은 당황해 합니다. 인정하는 것을 당황해 합니다. 뭘 인정하느냐? 우리의 견해가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것도 어떤 호소에? 우리의 감정에 대한 호소에, 감정에 대한 어떤 호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걸 인정하기에 다소 어색해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 이성에 대해서. rationality, 이게 이성이란 말이야. 그리고는 다소 부끄러움을 느낀다.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마치 이성이 훨씬 더 쉽게 옳은 것이 되고 또 감성이 비례적으로 오히려 감성이 나쁜 것이 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성에 관한 한 우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통제를 할 수 있는 느낌이 있다는 거지. 거기에 이성이 아닌 감성이 지배를 하게 되면 우리는 통제 바깥에 있다. 이 말은 통제를 못한다는 뜻이겠지. 쉽게 말하면 이성이 어떤 힘이 발휘가 될 때는 통제가 되지만 감정이 발휘가 되면 통제가 안 된다. 마치 우리의 어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거야. 그들 나름대로의. 그리고는 다소간에 우리한테 라이언 하면 라이언 이게 외래의 이런 뜻이거든. 어색하다 이 말이야. 자, 이거는 문화적인 편견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이 원래 no less than을 붙여놓지. no less than은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적어도라는 뜻이야. 이게 no less than이. 그래서 자, 보면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어떠한 능력, 이 능력과 마찬가지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또 후회할 만한 것도 아니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될 것도 아니야. 즉 감성에 의해서 감동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중요한 결정 중에 우리가 내린 결정 중에 거의 대부분은 완전히 이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없고 완전히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없다. 잘 봐라. 이때 Q는 부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한 것도 아니고 감성적인 것만 생각한 것도 아니라는 거야. 결국 그 말은 이성과 감성이 서로 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둘 다 기준으로서 생각을 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답은 2번이 정답이 되지. 무슨 말 이해되나?